연구원 양자컴퓨터연구실의 배은욱 성인연구원님께서 양자 분사 최적화 알고리즘 QAOA 금융 분야에서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컴퓨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은옥이라고 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주최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일단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양자 알고리즘을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로서 이 자리에서 금융 분야 문제 포함해서 이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QAOA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것의 작동 원리와 그걸 어떻게 금융 분야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와 앞으로 이제 결과들에 대한 제한점 및 향후 기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So for whom cannot read Korean properly, I prepare my slide in English, but there are so many Korean people here, so I will give my talk in English. Korean. Yeah.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QAOA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것을 금융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정형화된 문제, 큐브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와 파이낸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의 문제가 어떻게 큐브 문제로 적용하여 QAOA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연구 결과 소개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QAOA라는 알고리즘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앞선 발표들에서 하이브리드 메소드나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퀀텀 어프로키메이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의 약자로서 QAOA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사실 중규모 사이즈의 양자 컴퓨터를 지금 활용할 수가 있고, 오류 정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인데요. 양자 컴퓨터와 이미 잘 발전된 클래시컬 컴퓨터를 함께 잘 활용하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뭔가 파라미터가 입혀진 퀀텀 스테이트를 준비하고 잘 할 수 있는 메저먼트를 통해서 어떤 해밀토니안의 기대값을 최소화하고 싶은 문제를 풀 때 그 기대값의 정보를 클래시컬 컴퓨터에게 넘겨주면 이 클래시컬 컴퓨터가 이 파라미터를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여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인 QAOA는 특별히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아이를 클래시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양자 시스템의 어떤 에너지 정보를 담고 있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아이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이아고널 텀들에 뭔가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코스트 펑션 밸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계산을 통하면요, 결국 이렇게 설정된 해밀토니안의 미니멈 밸류 에너지 혹은 가장 낮은 바닥 상태 에너지를 찾는 문제가 결국 이 해밀토니안을 구성하고 있는 클래시컬한 코스트 펑션의 로이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최소화 값을 찾는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QAOA가 등장하게 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펑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펑션을 아주 느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복잡한 펑션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미니멈 값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퀀텀 아디아베틱 컴퓨팅 혹은 퀀텀 아디아베틱 티어럼에서 보장하는 바인데요. 이 방법을 활용을 하면 결국 간단한 함수 혹은 간단한 해밀토니안을 준비하여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함수 혹은 우리가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싶은 해밀토니안으로 얘를 잘 변화시키면서 그 에너지 미니멈 밸류를 찾고자 하는 것이 결국
아디아베틱 퀀텀 컴퓨팅 혹은 잘 알고 계시는 D-웨이브의 퀀텀 어닐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QAOA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처럼 해밀토니안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결국 시간을 입힌 해밀토니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 해밀토니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HB는 최소값을 잘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리고 HC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 해밀토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임 스케줄을 잘 설정을 하면 결국 타임이 0에서 라지 t로 갈 때 이 해밀토니안은 HB에서 HC로 변화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퀀텀 어닐링 방법의 단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아까 그 함수의 미니멈 값이 튀지 않도록 굉장히 천천히 이볼루션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의 진화 과정상에서 우리가 중간에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티브로 하여서 QAOA라는 알고리즘은 이 퀀텀 아디아베틱 컴퓨팅 과정을 디스크리트하게 쪼개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시작하는 최소 그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도달하고자 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쪽에 있을 때 아디아베틱 패스는 뭐 이렇게 연속적인 패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QAOA라는 것은 어떤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를 작은 시간 단위로 쪼개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들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이렇게 끊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소개할 QAOA 알고리즘의 서킷 구성이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에 관련된 유니타리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해밀토니안에 관련된 유니타리에 어떤 파라미터를 입힌 유니타리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QAOA의 기본적인 이론적 백그라운드고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라미터를 입힌 스테이트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안사치 구성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QAOA 양사치라고 불리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파라미터 감마 베타를 HC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해밀토니안과 HB 여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에 파라미터를 입혀서 관련된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를 이제 반복 수행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레이어를 P개만큼 반복하면 레벨 P QAO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결국은 전체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를 시간으로 잘게 쪼갠 것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 P를 무한히 증가시키면 실제적으로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시겠지만 이 레이어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실제 그 리얼 하드웨어 구형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단점을 안고 있는데요. 레이어가 중첩됨으로써 여러 가지 오류가 쌓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류 정정을 우리가 완벽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QAOA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조금 일반적인 조합 최적화 문제인 큐브 문제를 우선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 문제라는 거는 Quadratic Unconstrained Binary Optimization의 약자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는 두 개의 이진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목적 함수의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함수의 구성이 두 이진 변수의 2차까지 구성되는 것을 이제 큐브 문제라고 일컫고요. 여기 당연히 상수 텀이 있어도 되지만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는 상수 텀을 생략하고 변수 텀만 우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큐브 문제를 QAOA에 어떻게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돌리느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테일한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잘 사용하는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은 그냥 매트릭스인데요. 결국은 이 xi라는 이진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i번째 큐빗의 z 오퍼레이터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2차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i번째와 j번째 큐빗의 z 오퍼레이터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밀토니안을 결국 준비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것의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코스트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는 해밀토니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믹싱 해밀토니안을 부르게 되고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각각 큐빗에 X 오퍼레이터는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는 간단한 형태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함수기 때문에 주로 변화가 없고요. 요 믹싱 해밀토니안은 문제에 따른 제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그젬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앞서서 이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은 워낙에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산의 후보들을, 그러니까 자산셋의 후보들이 있을 때 어떤 자산을 취해서 기대 수익을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지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산에 대한 것을 I라는 것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I를 뽑았을 때 XI 변수를 1이라고 칭할 거고요. I라는 자산이 뽑히지 않으면 0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I마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있을 텐데요. 자산마다. 그러면은 요 μI XI 텀은 결국은 모든 자산, 그러니까 XI라는 어떤 해당 라벨들을 선택했을 때 자산의 총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큐브 문제를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자산의 기대 수익은 최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밸류를 앞에다 넣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관련된 것은 위험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I라는 자산과 J라는 자산이 동시에 선택되었을 때 뭔가 리스크를 표현할 수 있는 코베리언트 매트릭스 같은 값을 여기 취해서 결국 얘는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의 변화 없이 이렇게 두 가지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이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큐브 문제로 변환하여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에는 단순히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산의 총합이 정해져 있거나 자산의 개수를 우리가 픽스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이런 페널티 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라는 자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정해졌고 그것을 이제 모두 합하면 이게 이 자산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총 비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비용이 B라고 하면 UI를 이제 페널티 텀으로 추가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자산의 개수, 뽑고자 하는 자산의 개수를 라지 K개로 정하고자 할 때는 여전히 또 이러한 텀을 페널티 텀으로 목적 함수에 일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QA에 적용하여서 풀고자 할 때는 이러한 페널티 텀은 목적 함수에 넣는 것보다 믹서 텀으로 이제 밀어서 그쪽에서 이제 조금 더 개선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간단한 예시입니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고자 할 때 우리가 다루는 큐브 문제는 이런 형태로 결국 포뮬러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엔 개수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QA에 적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 함수가 정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파울리 오퍼레이트들 가지고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믹싱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제약 조건이 없으면 모든 큐빗의 X 오퍼레이트를 취하는 그냥 HB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버짓이나 뭔가 카디널리티에 대한 제약 조건이 생기면 다양한 믹서를 사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QA를 돌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Y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I번째, J번째 큐빗의 비트 스트링을 플립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1의 개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는 아웃풋의 1의 개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비트의 1의 개수가 K로 유지하게 해주는 좋은 믹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믹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국 최적의 솔루션의 값이 유일할 수 있지만 그 값을 주는 그 인풋 X들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글로벌 믹서를 사용하면 같은 함수 값을 주는 다양한 인풋들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한 번에 도출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또 다른 example 하나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최근 관련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문제는 이제 사기 탐지에 관한 이제 금융 문제인데요. 어떤 계좌들을 이제 아이란 라벨링으로 침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이제 탐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은 i번째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면 이 xi 라벨을 1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xi 밸류를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그 계좌 i마다 뭔가 의심되는 스코어를 우리가 점수로 환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건 물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거래들을 잘 활용을 하면 사기 계좌만의 특별한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요 스코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 xi들의 스코어를 합한 값은 우리가 이 사기 계좌를 뽑았을 때 총 사기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맥시마이즈 해야겠죠. 그래야 사기를 탐지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고 또한 그 사기 계좌들 사이에는 어떤 그들만의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연계해서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스트렝스를 표현한 것이 이 WIJ가 되겠고요. 결국은 이 사기 계좌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계좌들이 이상 뽑히면 안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뽑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뮬라이제이션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사기 탐지 문제를 큐브 문제로 변환하는 그 목적 함수는 이렇게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것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기 계좌 연루된 개수를 제한하거나 등등의 페널티 텀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QAOA로 변환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 함수가 정해지면 그것과 똑같이 대신 파울리 Z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믹서 해밀토니안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퀀텀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금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QAOA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서 금융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또 다양한 금융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 정리하기 너무 어려워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뭔가 최근 결과들 몇 가지만 또 디테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모든 논문을 다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왜 이런 연구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슬라이드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순서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QAOA 자체만으로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QAOA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사실 최근 연구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 사이즈가 아직까지 엄청 크게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P라는 것이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서킷 레이어인데요.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제가 2개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때 서킷 레이어들이 2에서 그러니까 2개에서 4개 정도 생각보다 되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시뮬레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킷의 안의 구성을 디테일하게 소개시켜드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서킷 레이어 하나당 어떤 우리가 문제를 그래프화 했을 때 엣지 개수만큼 2큐빗 게이트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서킷을 하나씩 늘린다는 것 자체가 실제 구형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그러니까 서킷 뎁스가 작은 QAOA를 활용해서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웜스타트라는 거는 시작하는 그 초기 스테이트를 뭔가 조금 더 해에 가까운 아이로 시작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변형된 QAOA를 활용해서 기존 QAOA와 비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믹서를 잘 선택해서 또 제약 조건을 가지는 문제에 잘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이 퀀텀 넷색 포트폴리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버스탈 믹서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P가 3인 정도에는 기존의 이제 고전 알고리즘의 넷색 솔버만큼의 좋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발표를 하였고요.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같거나 조금 더 좋은 고전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도 이제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텀을 추가한 QAOA를 활용을 하면 기존의 QAOA를 쓰는 것보다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루트를 계속 돌아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터레이션 횟수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주는 어치먼트나 혹은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뿐 아니라 특히 또 금융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문제에 활용될 수 있는 큐보라는 그런 조합 최적화 문제를 잘 포뮬레이트해서 QAOA에 적용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리니어한 오브젝트가 아닌 뭔가 샤프 레이쇼 같은 난 리니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피컬트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OA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믹서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면 좋은 뎁스가 작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개선된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결과가 되겠고요. 다만 레이어를 높이게 되면 그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자체의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소개된 것들이 다 이제 작은 사이즈의 포트폴리오 문제들의 QAOA를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작은 사이즈의 문제는 클래시컬하게도 잘 풉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사이즈의 문제 혹은 이제 그 사이즈를 늘릴수록 일단 QAOA를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제약이 있어서 그 뎁스를 많이 늘리지 못하긴 하지만 계속 양자 하드웨어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QAOA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린 이유는 P를 늘리면 무조건 최적회로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에 저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좋은 인스턴스를 잘 골라야 하겠고요.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주어진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잘 활용을 해야 양자 이득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케일빌리티에 관련된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금융산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사이즈의 문제 그리고 아티피셜한 데이터가 아닌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양자 알고리즘을 잘 적용해서 고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지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욱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연구 중에 그 CVAR을 QAOA로 풀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는 것 같은데 CVAR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 이미 나온 것들 단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QAOA CVAR로 풀려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2차 큐브 상태의 조건식으로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QAOA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의아해서 어떤 방식으로 푸는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QAOA가 지금
2차까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사실 2차까지만 해서 쓸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제가 여기 있는 논문들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수학적인 모델을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QOA에 사실 해석학적인 그 성능 검증을 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에 뭔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 안에서는 QAOA에 뭔가 유니타리 오퍼레이션 텀을 추가하거나 뭔가 기존의 QAOA의 서킷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텀을 활용한,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된 QAOA를 활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가 2차 문제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 이것으로 뭔가 QAOA를 활용한다고 해서 뭔가 장점이 크게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대표적으로 큐브 문제에 대한 이그젬플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사실 2차가 아닌 그 해밀토니안 자체는 구성을 뭐 3차, 4차로 다 해서 QAOA를 적용하는 것이 일단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만약 2차 이상의 해밀토니언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에러 사이렌 속도가 이제 게이트가 2큐빅 인텐글이냐 뭐 3큐빅 인텐글이냐에 따라서 뭐 3큐빅 인텐글 같은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에러 사이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웨이트가 미분의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에러가 쌓이게 되니까 사실상 지금 분석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QAOA가 뭐 사용될까 말까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사장될까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QAOA라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단점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이게 결국은 리스크 안에서도 좀 생존하기 힘든 알고리즘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찾아보시면 사실 사람들이 QAOA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QAOA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변형고리 알고리즘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네 번째 있는 DC QAOA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아다백틱 텀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뭔가 텀을 또 유니타리로 추가를 하면 사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뿐 아니라 양자 화학 문제에서 조금 기존의 QAOA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복잡한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QAOA를 적용한다던가 하는 것은 오리지널한 알고리즘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다른 연구자분들이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변형된 알고리즘들을 또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용해볼 만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 및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근사 시적합 알고리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배은호 박사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